자, 2022학년도 대수능 정치화법 총평과 해설을 맡은 저는 박미나입니다. 선생님이 아무리 다른 말을 생각하려고 해도 이 말을 대신할 수 있는 말은 정말 없는 것 같습니다. 진짜 수고 많았어요. 선생님이 오늘 수능이 이제 다 시간이 끝날 때쯤에 그 시간에 맞춰서 선생님도 담임을 하고 있어요. 우리 반 애들 단톡에다가 올렸지. 오늘 정말 고생 많았고 진짜 수고 많았다. 뭐 전달 사항도 있었고 선생님 거기다가 뭐라고 썼냐면요. 그 얘기 먼저 시작하고 총평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수능을 잘 봤으면 정말 잘한 거고 혹시나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그게 너네 1년의 과정을 설명해주지 않는다. 최저를 맞췄으면 정말 다행인 거고 최저를 못 맞췄더라도 괜찮다, 상관없다. 너네는 그 자체로 정말 소중하다. 진짜 훌륭했다. 라고 선생님이 썼거든요. 애들이 막 나는 눈물바다 막 오열 이럴 수 있었는데 막 가채점 언제 내요? 막 이런 것만 나왔는데 어쨌거나 진짜 선생님이 진심이었어요. 여러분이 어떤 결과가 나왔던지 간에 여러분의 그 1년의 과정들 혹은 그 이상의 과정들을 다 설명해 주지는 못할 겁니다. 좋은 결과가 나왔다. 아마도 여러분이 그 이상의 보이지 않는 노력들이 있었을 거고요. 그렇지 못했다. 그 노력들이 거품이 되는 거 아닙니다. 되셨나요? 이제 본격적인 한 줄 총평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풀면서 느꼈을 겁니다. 내가 이번 연도에 풀었던 6월, 9월 그리고 수능 중에서 가장 잘 풀리네. 혹시 느끼셨습니까? 익숙하네. 하지만 중간중간 함정이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해설을 하면서 계속 설명해 드릴 거예요. 요 문제에서는 요쪽으로 생각을 조금만 비틀었을 때는 완전 오답으로 확 가버릴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뭐 4번 같은 경우도 그랬었거든요. 우리 기본권의 공통적인 기본권 찾는 문제들. 이런 식으로 분명히 익숙합니다. 정답도 익숙하게 바로바로 나오지만 익숙하다라는 거는요. 함정에 빠지지 않았을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함정에 빠질 수 있는 요소들을 굉장히 잘 배치한 매력적인 문제들이었습니다. 또한 개념의 빈틈. 선생님이 해설하면서 또 강조할 겁니다. 수능 특강할 때 내가 요 앞에 워딩까지 얘기했던 내용 이렇게 비어있는 부분 여기까지를 찾을 수 있었던 기회였습니다. 중간중간의 함정 그리고 여전히 존재하는 킬러 문항으로 체감 난이도는 중상 정도로 살짝 예상합니다. 자, 우리 킬러 문항부터 얘기할게요. 16번, 20번입니다. 16번 선거 결과 분석. 최근에 2, 3년간 나왔던 문제 중에 가장 난도가 높았다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해봅니다. 난도가 높았던 이유는요.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렸던 이유는요. 일단 선거구 통합했습니다. 정말 고맙게도 1, 2, 3, 4, 5, 6으로 통합해 주었지만 정당별로 2명씩 공천했어야 되고요. 그리고 다른 패턴, 할당된 의석수, 전체 의석수 먼저 주고 나서 비례대표 의석을 따로 빼서 계산하고 초과 의석도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으로 생각했어야 되는 좀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좀 기출을 풀면서 수능 특강 문제를 풀면서 정당별 2인을 공청하는 내용 등등과 연결시켜서 연습이 되어 있다면 시간은 좀 많이 걸려서 16번을 풀고 맨 마지막 4면을 푸는 시간이 부족했겠지만 해낼 수 있었던 문제였고요. 이게 좀 콜라보였을 겁니다. 16번에서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뒷면으로 넘겨서 17번, 18번, 19번 수월하게 넘겼었지만 20번에서 새로운 패턴이 나왔거든요. 이렇게 묶였던 거. 묶였을 때 어려웠던 이유는요. 예, 아니오가 확정 짓지 않아서 어려웠습니다. 예인 경우, 아니오인 경우를 여러 가지 경우의 수로 나누어서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고민을 했어야 되는 문제라 킬러 문항이었습니다. 자, 우리 함정이 숨어있는 문항 대표적인 거 물론 이 문항들 말고도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정이 숨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6번 이원정부제입니다. 이원정부제가 최근에 정말 기출이 거의 안 됐었습니다. 물론 이원정부제 자체만의 특징을 묻는 건 아니었어요. 결국엔 대통령제, 의원내각제의 전형적인 특징과 연결시켜서 묻는 문제였지만 어쨌거나 함정이 조금 숨어 있었고요. 특히 11번의 경우에는요. 워딩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답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었습니다. 함정 중에서 가장 큰 함정이 숨어 있었던 문제가 바로 11번이었습니다. 나머지 문제들에서도 물론 난도가 조금 낮고 전략적으로 빨리 풀 수 있는 문제들도 있었지만 중간중간 계속 함정들이 들어있는 문제도 있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만만하게 볼만한 시험은 전혀 아니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수험생들은요. 선생님 다른 거 바라지 않습니다. 선생님 우리 반 친구들한테도 얘기했고요. 우리 반 친구들만큼 선생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친구들이 선생님이랑 1년 동안 만난
랜선 친구들이에요. 자, 우리 랜선 친구들 맛있는 거 많이 먹어요. 정말 고생 많았어요. 그리고 아무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그때 정답을 이렇게 했더라면, 내가 그때 이렇게 풀었더라면 어땠을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고민한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다. 아무 생각 없이 푹 쉬시고요. 예비 수험생들 혹시나 이 문제를 보고 있다면 출제 경향성 꼼꼼히 분석해 주시고요. 선생님 지금 개념 강의 시작했습니다. 개념 강의로 오셔서 선생님이랑 개념 강의부터 차근차근 다져 나간다면 2023 수능 정치화법 1등급은 여러분의 몫일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총평의 박민호였고요. 해설에서 여러분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